요즘 돈 나갈 때 많아서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이프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짜증이 확 올라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영업 실적이 높은 사람일수록 훨씬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의 거절이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반가워질 겁니다. 반갑습니다. 영업왕 마스터 양입니다. 오늘은 영업인의 90% 이상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고객의 거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객이 우리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고요? 자, 거절은 고객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은 대답도 안 하니까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하면서 딴청 피우고 폰만 뚜닥뚜닥뚜닥 만지작 거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예, 잘 들었으니까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고는 연락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만약에 이렇게 거절한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돈 나갈 때 많아서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이프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자, 이건 거절 같아 보이지만 진짜 속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말에 솔깃해했다는 증거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말은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설득해봐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에서 말한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 한 번 입 밖에 낸 말에 대해 일관되게 행동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고객이 생각 좀 해볼게요, 상의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 이미 그 머릿속에 우리의 제안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아는 상위 0.1% 영업인은 거절을 당하면 기회를 포착하고 영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영업인들은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결국 계약은 하고 싶게 하라, 지금 하고 싶게 하라, 당장 하고 싶게 하라니까요. 계속 접근하면 고객이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 싫다는 계속 또 얘기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 맞습니다. 무작정 드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거절에 대처하는 방법론입니다. 고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 방어막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건데요. 자, 신용이 낮아서 사업장을 구하지 못했던 요식업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대표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업이 힘들어지다 보니 2금융, 3금융권 대출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많이 낮아진 상태로 보입니다. 1금융권이나 정부로부터 지원 사업을 선정받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 오늘 저를 만나신 거는 정말 행운입니다. 지금 대표님의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님께서 일을 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지원 사업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이 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와 함께 진행하시죠. 센터장님 말이 맞긴 맞는데 일단 비용을 써야 되는 거 보니까 좀 망설여집니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절은 반사적 반응입니다. 일단은 거절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버는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저 마스터 양, 저는 다시 한번 대시했습니다. 대표님, 맞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료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신용지원금 및 기타 정부 지원 사업들로 이 폐업 위기인 고객분이 계셨는데요. 현재는 사업 확장까지 한 고객들의 사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도 대표님과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신용 등급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대표님이셨는데요. 저희를 만나고 저신용지원금 및 기타 지원 사업금으로 총 1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요. 현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서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까지 오셨습니다. 이렇듯 저희와 함께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힘든 상황에서 보너스뿐만이 아니라 사업 확장까지 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렇게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서 리뷰를 해주실 정도로 고마워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회사는 대표님 계약하고 끝이 아닌 계약부터 시작이라는 이 마인드로 대표님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명관이란 말을 명심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렇게 재계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와이프랑 상의해보고 최종 결정해서 전화를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거절 역시 아직 방어 심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절판피치라고 합니다. 대표님, 맞습니다.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부싸움 예방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은 꼭 와이프분과 상의를 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자, 근데 대표님 상담하면서 지금까지 여 대표님께서 보이시지 않는데 사업을 같이 운영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잠깐 나오셔서 사무만 봐주고 계신가요? 뭐 사업 업무나 뭐 큰일은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뭐 나와서 잠깐 나와서 사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상의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센터장님. 동감합니다. 대표님. 여
여 대표님께서 정말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동대표로서 상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사업을 운영하신 것도 대표님이고 이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도 대표님이시고 이곳은 여 대표님 사업장이 아니라 대표님 본인의 사업장이라는 말과 같겠네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여 대표님은 사업을 하신다기보다는 사무 업무를 해주는 사무직에 가까우시겠네요. 맞죠.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대표님,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왜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와이프분과 상의를 하시는 겁니까? 대표님, 저희는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사업자분들과 계약을 하고 그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을 도와드리는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회사의 성장과 재건을 위한 부분은 저희 같은 전문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대표님께서 진짜 진정한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결정을 미루시기에는 저신용 지원 사업이 한시적 운영을 하고 있어 지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접수를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A 플랜과 B 플랜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님, 준비된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시고 이 시간부터 저희랑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죠. 대표님, 계약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고객은 제가 건넨 펜을 돌잔치의 아이처럼 건네받으며 설명을 듣고 자연스럽게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의 고객이자 파트너가 되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고객의 진짜 거절 이유를 팩트 체크하고 고객이 안 되는 이유를 해결해 나간다면 고객의 거부감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계약까지 순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은 확률 게임이기도 합니다. 미팅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절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동시에 계약 확률도 올라갑니다. 저는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경영 컨설팅 영업이나 보험 영업, 자동차 영업처럼 장기적인 계약이나 고가의 비용이 드는 영업일수록 여러 번 부딪히고 거절당하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영업력이 생겨납니다. 실력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절을 많이 당했다고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지금처럼 피드백하면 또 이렇게 반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절대 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 정보를 심지어 주민번호까지 쉽게 적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헌팅을 하더라도 이성에게 전화번호 받기가 어디 쉽습니까? 물론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처음 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이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대화를 피하거나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입국답 스킬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방어 기제의 깊이가 천차만별이죠. 왜 거절하는 건지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건 이 대화 안에서 내가 끌려가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자, 2022년 하버드 행동과학 연구에서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바로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 여기서 마음을 열어도 안전하겠구나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개방형 질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올리브영이나 ABC마트 같은 판매점에 가보면 항상 들리는 멘트가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역시 고객이 부담을 최소화해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 전략입니다. ABC마트나 올리브영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질문이 효과적인 이유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미리 예상되는 핑계나 거절거리를 대신 짚어주는 전략도 정말 유용합니다. 이걸 저는 선거절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의 거절을 미리 거절한다는 말인 거죠. 영업을 오래 하다 보면 질문도 예리해지고 고객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고객에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대표님,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감소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비단 대표님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대표님들 또한 같은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배려하며 알아주려 하는 그 태도 그 자체입니다. 이는 고객이 상담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안정감과 이 상담에서 주인공은 고객 자신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켜주게 됩니다. 거절의 뿌리에는 내가 이 대화에서 밀리거나 설득당할까봐라는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가장 포인트는 추궁보다는 공감, 설득보다는 질문, 압박보다는 배려, 이 세 가지가 고객의 마음을 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10년 전 2016년 처음 영업을 막 시작했을 때 한 번만 거절당해도 상처를 어마무시하게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을 읽고 딱
느꼈습니다. 아, 이게 정답이구나. 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뭐냐면요,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열정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갈 수 있는가. 이 말이 바로 그릿의 핵심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끈기와 열정인 거죠. 처음엔 누구나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흥미를 잃거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만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영업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칩니다. 그런데 거절 몇 번 당하고 나면은 포기해버리는 영업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은 결국 거절을 버티고 도전하는 사람이 이기는 확률 게임입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거는 이 대수의 법칙이다. 우리가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절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영업은 예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은 아직 작은 채널이라 그냥 지나치신다면 이런 실전 영업 꿀팁과 노하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아직 사람들이 모를 때, 이 채널을 잘 모를 때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은 여러분 옆에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네버 기브 업! 지금까지 영업 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